자,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요,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즉 숫자를 나열했는데 얘가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져 있다라는 소리죠. 이러한 등비 수열이 죽을 때까지 나열을 하였을 때 값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걸 보고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단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을 제가 직접 나열을 해보죠. 얘가 초항이에요. 얘가 두 번째 항이에요. 얘가 세 번째 항이에요. 땡땡땡땡땡땡땡 n번째 항까지 나열하면 AR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이죠. 그런데 이번 고등학교 올라와서 미적원 단원에서는 얘가 죽을 때까지 갔을 때 답이 있냐 없냐 이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수렴과 발산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그 문자를 써서 표현하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숫자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초항이 0이어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초항이 0, 두 번째도 0, 세 번째도 0, 네 번째도 0, 죽을 때까지 가도 0이죠. 0이라고 하는 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죠. 0으로 있는 거예요. 수렴하네요. 수렴. 그런 다음에 초항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공비가 R이 예를 들어서 2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 오케이? 2에 n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의 제곱 땡땡땡땡땡땡땡 2의 n승 땡땡땡땡땡땡땡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n승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 2의 제곱 어때? 마이너스 2의 n승 진동을 해버리겠죠? 진동 발산 진동하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이런 형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한번 해볼게요. 1이라면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A 계속 가겠죠? A 끝까지 가도 A 수렴하겠네요. 초항이 뭐냐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마1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어때요? 진동을 해버리죠. 진동. 어떤 진동이에요? 이렇게 규격이 똑같은 진동이죠. 1마일, 1마일 이런 거요. 그 다음에 2분의 1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2분의 1의 n제곱이요.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을 갖고 오셔야죠. 점점점 줄어들다가 어떻게 된다? 0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진동을 하기는 하네요. 진동을 하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진동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0으로 수렴한다 이거죠. 됐습니까? 지금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여드렸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렴하려면 먼저 초항이 0이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초항이 0이 아닐 때는 공비가 뭐냐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틀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비 R의 범위를 쪼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R 값이 뭐냐에 따라 틀려지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AR의 n-1제곱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인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웠을 때 수렴하냐 발산하냐는 초항이 0이어 버리면 수렴하더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초항이 0이 아니다면 몇 가지로 쪼개야 되냐면 봐봐. R이 공비가 1일 때 아까 전에 알아봤죠? R이 마 1일 때 그 다음에 R이 마 1부터 1일 때 공비 R이 1보다는 크고 마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항상 4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본답니다. 왜냐? R이 1일 때는 어땠어요? 수렴했죠? 계속 1이 나오니까. 공비 R이 마 1일 때는 진동 발산했죠. 그 다음에 공비 R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에도 진동하거나 또는 점점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0으로 수렴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비 R이 2이거나 마이너스 2일 때는 점점점 커지거나 진동 발산을 해버리더라 이거죠. 이렇게 항상 1과 마 1을 기준으로 사이값과 바깥의 값에 따라서 공비 값에 따라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결론이 뭐냐?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초항이 0이어버리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여야 된다. 이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초항이 0이면 항상 0이겠죠. 공비가 마2하고 1 사이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이 1이면 초항이 답이 나오겠죠. A 이런 식으로요. 이게 등비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냐 이 말이죠. 한번 잘 보시죠.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루트 2씩 곱했어요. 루트 2. 초항은 물론 0이 아니니까요. 거의 안 나오겠죠. 공비가 루트 2예요. 이 루트 2는 어때요? 1보다 조금 크죠. 그러니까 발산이다라고 한방에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수렴 조건이 뭐라 그래서?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2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도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 사이에 없으므로 발산이다라고 이제 빨리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3번은 공비가 마2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 4번은 X 발산, 5번은 수렴, 6번은 발산. 이렇게 된다 이거죠. 쉽죠? 그 다음에요. 이제 값이 정해지지 않는 수열인데 이러한 수열이 수렴을 하고 싶대요. 죽을 때까지 가서 답이 있고 싶대요. 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초항이 0이 아니네요. 그런데 2분의 x씩 공비가 2분의 x처럼 보이네요. 그러죠? 등비수열이네. 그러면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공비가 마 1부터 1까지 얘가 하이라이트죠.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이렇게 정답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죠. 얘는 n에다가 2를 넣어보세요. n에다가 2를 넣으면 초항이 x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초항이 x예요. 초항이 x고 공비 한번 구해볼까요? n에다가 2 한번 넣어주세요. n에다가 2. 그러면 x-2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공비가 뭐라는 거예요? x-2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 1부터 1 사이여야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양변에 2를 더해주면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선생님 얘는 왜 초항을 안 알아봐요? 초항이 0이 아니니까 안 알아보는 거예요. 얘는 초항이 0일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얘는 초항이 얼마예요? 초항이 1 넣으면 되죠? x-1이에요. 그러면 2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어려워요. 2 넣으면 x-1의 3제곱이에요. 그러면 공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1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렴하기 위해서는 초항이 0이거나 얘가 공비가 마 1부터 2 사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위에 거는 x는 1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 생각해봐. 완전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마 1보다 무조건 커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x-1의 제곱은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가 안 돼. 마 1보다 크잖아. 당연히 크죠. 1보다는 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한을 걸어주는 거고 마 1보다는
무조건 크기 때문에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x-1 뿔마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2를 더해주면 0, 2 됐죠? 그러면 얘만 적어도 정답이 되겠네요. 원래는 이 두 개가 정답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얘만 적어도 되겠죠. 왜? x는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2 빼기 0이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해되십니까? 자, 잘 보세요. 얘의 수렴과 발산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n이 두 개 있지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이제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등비수열이 두 개나 있는 거야. 이 자체는 등비수열이 아니고 3의 n승이 등비수열, 2의 n승이 등비수열.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3의 n제곱으로 아래 위를 나눠주는 거죠. 얼마? 3의 n제곱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오늘 배웠죠? 얘만 쳐다봐요. 공비가 3분의 1, 마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얼마로 수렴한다 그랬죠? 점점 줄어들다가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0이 되기 때문에 답이 0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 2번, 3번, 4번도 다 그런 개념으로 풀어내는 거야. 분모의 최고 지수로 나누어서 풀어낸다 이거죠. 하지만 어디서 배운 것 같죠? 아래가 크다, 위에다 크다 이런 거 배운 것 같죠? 한번 잘 보세요. 잘 봐. 내가 앞 단원에서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즉 아래가 큰지 위에가 큰지는 차수 n의 차수가 결정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n이 어디 있어? n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어. 여기에가 n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크기는 누가 결정한다? 밑이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바로 풀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아래가 크냐 위에가 크냐를 빨리 알아야 된다 그랬어. 왜냐? 아래가 크게 된다면 0이거든. 바로 답이 바로 0이거든. 여기 한번 봐봐요. 방금 여기 보시면 3의 n승이고 2의 n승이야. n 아래 2라고 적어져 있고 3이라고 적어져 있지. 아래가 더 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등비수열의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쉽냐는 거는 저는 이게 더 쉬워요. 보시죠. n이 4개나 있죠. 그런데 크기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밑이 결정한다고요. 밑이 3인 놈이 제일 대빵이야. 제일 대빵.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의 개수를 읽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이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1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맨날 이 짓거리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맨날 이렇게 하고 있고, 야 봐봐 공비가 마이라고 1 사이 지나나 빵빵 그러니까 1.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4 곱하기 4의 n제곱. 지수법칙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얘 정답이 얼마일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오케이? n이 3개 있어요. n이 3개 있는데 밑이 4가 0이야. 근데 아래도 4가 있고 위에도 4가 있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읽어낸다고?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읽어주기만 하면 돼. 이게 이해가 죽어도 안 되시는 분들은 4의 n승으로 또 나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비수열에 우리 요거 0이 된다 이거죠. 0. 왜? 공비가 i라고 1 사이에 있으면 점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된다. 어떻게
어떤 게 쉬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얘를 딱 보고 정답이 그냥 바로 나와요. 마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잘 보세요. 얘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3의 n제곱으로 나눠드릴게요.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얘가 빵이니까 마오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잘 보세요. 여기는 이 루트 5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루트 5의 n제곱이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2라고 하는 거는 루트 4죠. 루트 4. 그러면 아래가 커요? 위에가 커요? 위에가 훨씬 더 크죠. 루트 5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답이 없어요. 발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싫어.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루트 4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루트 얼마? 루트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뭐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할만해요. 할만해.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있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4의 n승으로 나눠줘요. 근데 저는 지금 얘를 보자마자 답이 4인지 알아요. 왜냐면 4의 n제곱이 가장 큰 놈인데 위에 분자에 있는 놈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 나머지 두 개는 있으나 마나 하는 놈이다 이거죠. 그러면 1분의 4가 정답이에요. 하지만 이거 풀이 방법은 테크닉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4의 n승으로 나눠줘야 돼.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면 저처럼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지수법칙을 빨리 해서 이렇게 못 적는다는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가 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이제 42번은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요것만 풀어 드릴게요. 그냥 풀어 놓으시고 나중에 시험 대비 때 이거는 그냥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3의 n승으로 얘만요 3의 n제곱으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바깥에 n분의 1제곱이 돼 있어요. n분의 1제곱이. 그러면 얘를 분배 한번 해볼게요. 분배.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에 n분의 1승. 잘 보세요. n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얘가 얼마예요? 0이에요. 0. 그러면 1의 무한대, 1의 0승은 얼마야? 1.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3이다. 됐죠? 한번 풀고 말 문제고요. 시험 대비 때 나오시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문제도 이제 저한테 배우셨으면 얘를 빨리 지수법칙으로 바꿔야 돼. 4의 k제곱 곱하기 4의 n제곱이야. 아래도 4의 n제곱, 밑에도 위에도 4의 n제곱. 나머지는 다 작은 놈이라고. 밑이 크기를 결정하니까. 그러면은 얘분의 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4의 k승이 64분의 1이에요. 됐죠? 몇 승?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쉽게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4의 n제곱으로 아래 위를 나누시면 돼요. 4의 n제곱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라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얘를 지수법칙으로 3 곱하기 3의 n승을 암산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9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제곱. 그러면 공비죠. 얘가 공비가 이 세 개는 마이라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개념하고 똑같이 풀린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꾸 수능하려고 생각하세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 뒤에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한 내용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나머지 하나 더 남았으니까 또 파이팅 하세요.